저희 한반도 저희는 경산 대추를 가지고 지금 수출을 진행 업무를 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 목적은 부가가치 국내 시장에서만 매출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가공품을 만들고 하면 수출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수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해외 박람회를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해외 식품 박람회, 메이저 식품 박람회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 한 4, 5개 정도가 되거든요. 프랑스의 CR 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푸덱스 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홍콩의 푸드 엑스포 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태국의 타이펙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북미권에 있는 이런 식품 박람회가 있는데, 그런 쪽을 저희는 먼저 타겟을 잡았습니다. 저희 대추 제품이 어디에 먼저 접합할까 시장 분석을 먼저 했었고요. 그 시장 분석을 처음에 했었을 때 저희는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북미권, 그 다음에 다양하게 좀 동아시아라든지 북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쪽을 저희가 먼저 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저희가 이제 AT라든지 임업진흥원, 그 다음에 지자체 통해서 박람회를 가게 되는데, 해외 박람회는 정말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해외 박람회는 메이저 박람회, 식품 박람회 같은 경우에 부스비가 거의 한 400~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비싼 데는 한 700만 원까지 되고, 거기에 물류, 저희 샘플 비용, 통관비, 그 다음에 거의 체류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깨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은 부담하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AT라든지 아니면 임업진흥원, 그 다음에 관계 지자체를 통해서 박람회 부스 비용이나 이런 통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를 했고, 단순히 저희가 가서 체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가는 제품에 대한 샘플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녔던 국가는 일본, 베트남, 태국, 모스크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캐나다, 이런 다양한 국가를 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는 시장을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색을 해서 그 시장을 저희 제품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실제로 무역사절단이 됐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꼭 박람회를 먼저 가시지 마시고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먼저 가셔서 내 제품이 이 시장에 맞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박람회를 나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가 다양한 국가를 가서 만났을 때 저희도 그냥 단순히 제품만 들고 갔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제품을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현지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에서 팔려고 하면 제품에 대한 그 언어라든지 공용어, 전 세계 공용어를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패키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는 로컬 그냥 저희 패키지로 갖고 갔었고, 두 번째로 저희가 꼭 준비했었던 거는 저희 제품에 대한 인포메이션, 카탈로그들을 항상 그 현지 언어와 영어로 저희는 번역을 해 나갑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꼭 그렇게 준비해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할 때 조금 더 서로 핑퐁하지 않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쇼트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가거나 태국을 갈 때도 기본 언어는 영어로 베이스로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저희 카탈로그나 제품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는 똑같이 그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갖고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마다 그 타겟 시장의 각 나라마다 저희 제품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예상했었던 현지에서 저희가 예상했었던 부분과 현지에서 있었던 부분은 정말 틀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중요시 하세요. 왜냐면 대용량에 대한 벌크 사이즈업은 정말로 안 좋아하시고, 원물 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제품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 오히려 저희는 동남아 시장은 저희는 배제를 했었는데, 오히려 베트남 쪽에서는 중국산 대추보다 한국산 대추를 오히려 쳐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고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태국 시장은 저희는 아예 배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태국 시장을 정말로 박람회를 가고 나서 정말 저희 제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엔 달고 짜고 시고 이 세 가지 맛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제품 자체가 되게 달고, 그 다음에 바르초 같은 경우에는 달면서 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의 니즈가 좀 맞기 때문에 되게 거리낌 없이 소비자분들이나 바이어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시장을 처음에 무턱대고 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아까 이런 임업인 분들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수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선 제반 사항들이 너무 많은, 리소스가 타기도 하고 비용이 타기도 소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바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정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거를 하기 이전에 정말로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부 무역 통상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꽤 많으세요. 경북에는 또 경북통상이라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원물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지금 그런 무역 쪽을 하고 계시는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처음 시작하실 땐 나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요건으로는, 수출이란 거는 어떤 나라마다 규제가 많이 틀린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생대추를 저희가 수출을 할 수는 없어요. 건대추는 가능한데 생대추는 수출을 못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각 나라마다 그런 규제들이 정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임산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미자라든지,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물이나 식품으로 구분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약용작물로 구분이 돼 있다라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이나 수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단계가 있고, 본인 제품에 대한 부분이, 내 제품이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타겟 시장을 잡았을 때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입을 해야 크게 나중에 낭패를 좀 보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중간에 이제 무역 벤더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많이 하실 거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이제 선적을 시키려고 했다가, 실제로 그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이게 수입 금지 물품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빠꾸시키거나 현지에서 폐위 처분을 해야 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실제로 대추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실제로 수출을 할 때 미국에 등재되어 있는 농약 사용 그 규제하고 한국에 들어있는 농약 규제 사용하고 서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품목의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쪽으로는 아직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확히 알아야지 나중에 크게 피해를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수출을 할 때 현지를 가보셔서 시장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현지 시장의 니즈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좀 대추칩이란 제품을 프랑스 쪽 바이어를 만났는데, 저희는 설마,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잖아요. 디저트의 나라기도 하고, 과연 우리 제품이 이분들한테 먹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너무 좋아하세요, 디저트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쪽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처럼 이쁜 디자인으로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요식업 그런 사업이 많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벌크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10kg 단위, 20kg 단위 레스토랑에서 사용을 하고 호텔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니즈를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내 제품이 어느 타겟 시장을 나는 잡을 거고, 거기 시장에 내 제품이 어떻게 맞으려면 수출용 제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도출이 되기까지가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시는 첫 번째 요인은 직접 가셔서
현지에서 만나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국내에서도 해외 바이어 초청 품평회나 박람회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쪽에 많이 가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직접 만나보시고 그 나라의 바이어하고 대화를 해보신 다음에 다양한 통역관도 배치를 해주세요. 실제로. 그래서 굳이 영어를 못 하셔도 현지어를 못 하시더라도 대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보시고 내 제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사항은 어떤지, 그럼 이거를 개선을 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해외 시장 수출에 대해서 먼저 한 걸음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수출 쪽에 먼저 하고 싶으시면 먼저 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최적화를 시키는 게 좋으시고 그 시장에 맞는 내가 가려고 하는 시장을 선정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 시장에 있는 바이어들을 만나서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 박람회를 참가하시거나 그 다음에 수출 바이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